이동관 이 후보자 청문회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맞죠. 금요일에 저희가 또 생중계로 보여드릴 텐데 아마 네. 그때도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눌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인사청문 이제 계획서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예. 자격 논란이 불거졌단 말이죠. 자격 이건 논란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방통위원회 자격을 네. 제한해 놓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송국이나 통신 업무, 통신사에서 업무를 한 것 중에 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업무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해관계 충돌이 되니까 임명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겠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정보산업협회라고 한국정보산업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있는데 네. 협회 회원사들이 뭐 LG U+, KT, SK텔레콤 이런 데가 회원사예요. 그러니까 그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에서 상금 부회장을 했다. 네. 근데 3년이 안 지났다. 그걸 지금 문제 삼아서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똑같아요. 두 번째 제척 사유가 뭐가 있냐? 그거 네. 말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은 인수위에서 활동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수위. 예, 대통령 인수위. 이동관 후보자가 인수위에 있지 않았나요? 고문이었어, 고문. 아, 인수위원이 아니고 고문이었다. 고문이었어요. 예. 인수위는요. 예.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200 몇 명이더라고요. 아까 전체. 전체 인수위가 인수위. 그중에 인수위원은 24명이에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인수위원은 최대 24명까지 임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인수위원 밑에 전문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어요. 또 활동하는 그게 총 떨어서 200여 명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인수위 전체는 200여 명이고 그중에 인수위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다는 사람은 24명이었어요. 법으로 정해진 거죠. 몇 법으로 명까지 할수 정해져 있게. 있어요. 24명까지.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네. 24명만 인수위에서 활동한 거예요? 아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박정호 기자가 예를 들면 안 하겠죠? 인수위원은 아니더라도 인수위 전문위원이든 인수위원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활동을 한 거잖아요. 인수위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경력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방통위법의 네. 인수위에서 활동한 것 뭐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법적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 규정을 만들 때는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네. 인수위에 인수위원 아니어도 전문위원만 돼도요. 부처에서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로비하고 이래요. 처음에 인수위가 꾸려지면 실세다 뭐 이런 건가요? 그래 당연하죠. 네. 인수위원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수위가 200 몇 명인데 24명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고문은 뭐겠어요? 고문은 저는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해. 왜요? 대통령한테. 왜냐하면 네. 고문이라고 하면 보통 자기보다 더 경험이 많거나 또는 조금 무게감 있는 사람을 고문을 시켜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당도 그렇고. 네, 어디든 네. 그 고문들이 한마디 하면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당선인한테 예컨대 뭐 그때는 임명이 안 된 상태니까. 그다음에 인수위에도 다른 인수위원들보다 제가 볼 때는 이 영향력이란 건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인수위원들은 실무를 하는 거고 고문은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뭐 문제도 제기하고 아니면 오히려 더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주고. 활동할 수 당연하죠. 있다. 그럼 고문으로 일한 사람은 인수위 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인수위원만 일을 했고 인수위 고문은 일을 안 했냐고 인수위에서. 그러니까 그 취지로 보면은 그럼 이동관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없다는 보시는 거죠. 거군요. 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네. 인수위에서 일을 했고 활동을 했다. 근데 법에 보면 인수위 활동이 있는 사람은 자격이 네. 없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밀어붙여요. 그러면 최민희 전 의원은 또 뭐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논리로 따지면요, 최민희 전 의원도 통신사나 방송국에 직접 일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모여 있는 협회의 협회. 상금 부회장이에요. 그래도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그걸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똑같은 논리면 이동관 지금 특보 같은 경우도 인수위에서 고문으로 일했던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논리로 따지면 왜 잣대가 다르냐고.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 자격 논란이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 청문회는 열릴 것 같아요. 뭐 법제처 유권 해석 받아보자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 뭐 안 된다, 자격 없다 이렇게 결과 나올 리가 그럴 리가 없죠. 없을 것 법제처가 같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법제처장이 누군지 아세요? 법제처 누군가요? 대통령하고 친한 분이에요. 잘 찾아보세요. 예전에 자, 무슨 변호사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요. 청문회가 열리게 거기 되면 그 네. 징계 받고 이럴 때.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청문회에서 뭔가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건 그런 이제 한방 이런 게 그러니까 있을까요?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죠. 지금 현재 근데 증인 채택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합의가 안 됐죠. 합의가 안 지금 됐는데 13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5일 13일까지 전. 해야 돼. 맞아요. 근데 지금 전달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학폭 피해자를 증인으로 세우자. 피해자나 가족들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관련된 분들 선생님이나 근데 그걸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또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 줄 아세요? 문재인 정부 때 잘렸던 이사들, 방송국 이사들 그 사람들 데려오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맞불을 놓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문재인 얘기하면. 정부 때 이렇게 방송의 이사에서 나온 공정성 분이나 뭐 사장 이렇다. 하다가 이제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증인 채택에 약간의 논란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 그러면은 증인들이 다 안 나오고 이른바 맹탕 청문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아. 있죠. 아니면 다 나오라고 했는데 뭐 본인들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나가서 지금 저 장제원 위원장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왜 정청래 이 위원장을 바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정청래 위원장이 있었으면 저런 상태가 일어나겠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저거 못하게 뭐 눈 껌뻑껌뻑하면서 보세요. 저기서 막 그 일방적으로 막 통과를 시키더라고 청문회 안도 그 민주당이 반대하고 의의 있습니다 했는데도 그냥 막 두들겨요 방망이를. 지금 빨래 방망이도 아니고 두들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안도 그래.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잘 준비해야 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은 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잘 준비를 해서 정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 중에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된다. 학폭 문제. 그다음에 저는 이제 물론 방송의 공정성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하려고 한다. 저는 동의하고 그렇게 네.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국민들한테 이 어필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방송의 좀 공정성 어렵다. 이런 문제는 어렵다. 그냥 결국은 뭘 얘기해서 학폭.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민주당이 학폭 관련된 걸 더 파야 되고 두 번째 지금 재산 관련된 문제가 나왔잖아요. 탈세 문제가 나왔고 재산. 탈세도 나왔어요. 탈세, 증여 관련해서. 네. 그다음에 부인이 아파트 1% 갖고 있는 지분 1% 가지고 뭐 돈을 엄청나게 나중에 그걸 또 버르셨다면서요. 이제 사서 판매해가지고 다시 팔아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그리고 실제 그 주민등록법 위반인가요? 네. 그 등록만 해놓고 안 사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그 뭐 그러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 주소만 그쪽 해놓고 여기서 딴 데서 사는 거. 네. 위장전이. 위장전입 맞아요. 네. 위장전입 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부인 되시는 분이 거기서 살았다고 등록을 해놨는데 실제 난방비를 하나도 안 써서 영원이야 영원. 겨울에. 한겨울에 그때 평균 온도가 1.5도인가 그래요. 마이너스 1.5도인가. 근데 난방비가 영원이야. 그 말은 아무도 안 살았다는 거. 거기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난방도 안 하고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주한 것처럼 했어요. 근데 네. 그런 것도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뭐 자녀들한테 돈 주면서 증여했는데 탈세를 했다거나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를 안 했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재산 증식에 재산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MB 그렇죠. 때 자기가 했던 때하고 지금하고 뭐 거의 엄청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3배 정도 네.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정호 기자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그런 문제, 이런 예. 문제들을 학폭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게 어필이 돼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분이 정말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네. 그런 이미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인준님이 최주봉 네. 교수님 말씀처럼 국토부, 여가부, 국방부 모두 국정조사 특검 가야 됩니다. 라면서 실시간으로 또 또 해주셔서 보내주세요. 너무나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